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미 아이어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맞습니다. 지금 사업 비즈니스에 욕심을 내고 지금 막 준비를 하느라 제가 이제 좀 사업가로서 어떤 이미지도 갖추고 이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머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자르고 지금 막 준비 중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김영학 대표님한테 6개월 안에 하이레벨 갈 거야.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냐면은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머릿속에 내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걸 과정으로서 가야 속도가 빠르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가듯이 가다 보면은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가는 상황이라 조금 힘들면 또 주저앉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가야 되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습관처럼 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EX를 만났으니까 여기서 제가 목표로 한 그것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낭패였던 게 뭐냐면요. 제가 원래는 이제 오늘 수요일날 강의를 하라 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강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트레이딩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결합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막 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김영학 대표님이 강의 제목을 트레이딩 이보다 쉬울 순 없다.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이보다 쉬울 수 없는 강의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그래 그럼 저번에 준비했던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트레이딩 이보다 쉬울 수 없다는 것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방향을 트는 바람에 제가 뭐 PPT를 아주 멋있게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용만 일단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 이우영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팁들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시는 이제 구독을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완전히 꿀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시면요, 뭐 실수가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냐면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어쨌든 아시는 방법대로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처음 구독하기 시작해서 나는 투자도 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주식이나 이런 거 해본 경험도 없고 이런 분들은 지금 난감하잖아요. 여기 턱하니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할 때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하기 이전에 사업 설명을 듣고 계신 분이나 감사합니다. 분이나 또는 이제 구독을 시작해서 이 사업에서 트레이딩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적인 강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가 있어요. 보통 처음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면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죠. 코인 투자는 위험하다? 네. 위험한가요? 아니에요.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경계심이 없어지는 순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투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아직 유명해지지 않은, 그러나 굉장히 유명해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작품들을 많이 사 모으거든요. 그런데 얘가 트렌드에 맞아가지고 그게 가치가 상승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무용지물로 사라지는 미술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투자한다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부동산도 뭐 사면 다 오르나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렇지 않죠. 그냥 어디 잘못 하나 사놓으면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되는 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가치도 오르지도 않고 해마다 떨어지고 임대도 안 나가고 골딱지 아픈 그런 건물들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부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코인 시장은요, 유동성과 변동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큰 상승과 큰 하락이 자주 반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화의 기회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한 몇 년은 이렇게 올랐다가 몇 년은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수익의 기회가 있겠어요. 그럼 한 번 올랐던 걸 경험한 사람들이 얘가 떨어지면 막 살려고 들겠죠. 그럼 사가지고 또 가격이 막 올라. 왜? 매수가 막 들어오니까. 수요가 급증하니까. 그럼 또 올라. 그럼 또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또 오른 사람들은 또 팔려고 하겠죠. 그럼 또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그게 시장에 그 수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인 시장이 좋은 거는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단 거꾸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냥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들 뭐 코인 투자해가지고 뭐 쟤는 대출 받아갖고 뭘 해서 망했네. 저 집안도 뭐 어떻게 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돈 끌어서 망했네. 이거 뭐예요? 다 거꾸로 매매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지금 고야 차트는 추세, 아까 이용 대표님 말씀하셨던 추세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시장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주는 곳 바로 우리 EX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뭐 이런 등등등등의 것들에 투자하려면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분야를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뭐 하나 건물 살려고 그래 그러면 경매 나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등등 막 그 지역의 상권은 뭐 그렇죠 상가를 산다 그래도 상권은 어떤지 이런 것들 막 봐야 되고 내가 모르겠으면 막 그 부동산 사장님 찾아가서 막 손붙잡고 좋은 거 있으면 나 좀 주라고 막 설득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다른 에너지들을 많이 들여야 성공적인 어떤 투자를 이뤄낼 수 있는 그걸 잡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와가지고 큰 돈 들여서 구독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앉아가지고 그거 공부하세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그쵸? 그래서 이 고야 차트가 뭐냐? 공부해야 되는 시간과 양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차트라는 겁니다. 왜? 시그널과 알람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보고 그냥 얘가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투자만 해도 이게 방향성을 맞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야 차트는요, 초보자도 그냥 인제 시작한 사람도 또 숙련자도 아주 쉽게 이해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회사에서 10년간 고민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AI 데이터 기반 차트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건요, 이 회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매우 훌륭한데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더 초보자들이 더 보기 쉽게,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계속 또 업그레이드. 그래서 저는요, 이 회사가 아주 비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아이 됐어 이러고 떼드신 게 아니라 계속 그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부분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지난 3번의 강의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시경제와 미래사회를 예측할 때 큰 뭉치의 돈들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보고 있으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같이 보인다라는 설명도 드렸는데요.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의 거래 시장 예측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안에서 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가 보여야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야 아까 보셨던, 잠시 보시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이우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야 도미넌스 있잖아요. 우리 이제 고야 차트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이 고야 도미넌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켓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 중인지를 보는 그 데이터를 읽는 힘, 그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거기 우리 이제 전체 시총이 아까 그 장면을 좀 틀어볼 수 있을까? 아이고, 그거 바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감사해요. 아닌데? 네네. 내 거는 터치라 가지고 기계치인데 모든 기계는 최신으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뭐 클릭으로 안 하고요, 손으로 터치하는 거.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잠시만요. 응?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이거 누르나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마켓 도미넌스 총 볼륨에 보시면 지금 이게 구성이에요. 지금 시장 안에 있는 코인 마켓의 구성, 총 구성.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60% 정도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얘가 57%, 58%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 안에도 또 이렇게 1%가 늘어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거를 왜 포인트 있게 말씀드리냐면 비트코인의 비중의 변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비중이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다른 알트 코인들에게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요것만 봐도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를 때 비중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냐만 봐도 알트 시장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이 도미노스를 보지 않아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트코인과 비트코인과 요런 이더리움이나 이게 덩치가 큰 애들이 어떤 비중으로 가격 형태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은 더 이 고현음에서 보여주는 더 먼 미래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초보 때부터 이런 걸 보는 연습과 훈련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수준은 그냥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냥 L 뜨면 사고 S 뜨면 팔고 지금 이것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와서 비즈니스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은요, 단지 계속 그것만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트레이딩에 익숙해지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시장 환경을 이해하는 해석자로서의 실력을 갖춰가야지만 자기 라인에 들어오는 팀원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죠. 그들을 모르고 지금 들어왔으면 이제는 내가 야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갈 거야. 미리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다 들어와서 뭐 공부하고 뭐 이런 시점이니까 서로 다 모르고 이럴 수 있으니까 팀의 어떤 저기 파트너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코칭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가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궁극적 목표는 본인이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삼으세요. 그래서 이 도미넌스를 보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근데요, 이렇게 도미넌스가 너무 쉽게끔 지금 짧게 집약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겁 안 먹으셔도 되고요. 이제 연습해보기만 하면 금방금방 아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볼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차트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트코인, 알트코인, 또 하나 중요한 건 테더. 테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움직임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테더는 뭐예요? 현금하고 다를 바 없어요. 미국 내에서는 이건 거의 달러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비트코인으로 가는지 알트코인으로 가는지 테더로 가는지에 대한 것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테더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현금화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관과 세력들은요, 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이제 초기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매집을 시작하거든요. 매집을 시작했다가 큰 상승이 일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해요.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그럼 수익 실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알트코인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만큼의 비트코인으로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얘가 이걸 팔았으니까 비트코인이 늘어난 상태겠죠. 늘어난 상태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비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 고야 도미넌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과 더불어 볼륨, 비중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가격이 올라갈 때 비중이 늘으냐, 비중은 느는데 가격은 떨어지느냐, 이렇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시장이 가겠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테더가 오를 때는 거는요, 개인들이 많이 테더 쪽으로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러면 알트코인 시장은 되게 많이 하락하는
추세로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고야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고야 도미넌스는 오늘의 시장이 공격 모드인지 우리가 막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상승의 어떤 장을 가는 장인지 아니면 약간 막 이렇게 다 태도로 현금화 시키면서 조금 이렇게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네, 세력들이 다 팔고 다 비트코인으로 회귀를 하네, 방어적인 장이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내가 여기서 공격적인 매수로 들어가야 될 장인지 아니면 잠시 기다려서 관망을 해야 되는 장인지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인 시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이해하고 그 돈의 이동을 타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내는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잡아낼 수 있으면요, 코인 시장 전혀 위험하지 않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고야 차트가 말하는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해 볼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LL이 뜨면 사고 SS면 팔아라. 선물 시장에서는 SS가 뜨면 떨어질 거니까 SS가 뜨면 사고 LL 뜨면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은 이게 잘 맞던가요? 안 맞죠. 안 맞을 때 많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리스트에서 그냥 LL 뜬 거, 최근에 리스트 뜬 거 LL 뜨면 막 들어가고 SS 뜨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금방금방 손실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맞네 이 차트 이런다고. 안 맞네, 나 사기당했네. 근데 그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고야 차트를 정확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멋대로 매수 매도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고야 차트는요, 그냥 LL 뜨면 사고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이 고야 차트는 고야 차트를 통해서 환경을,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환경에 맞춰서 맞는 신호를 사라. 그래서 수익을 내셔라 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입의 원칙은 항상 시바지노고,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서? 고야 라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그널이 시그널이 바, 바뀌면 진, 어디서 고. 고야에서 네, 머릿속에 콱 잡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올랐는데 L신호 LL 떴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냥 용감하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왜 이래 안 돼?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추세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아까 유영 대표님 보시셨죠? 추세가 이렇게 막 날아가듯이 각도 참 중요합니다. 기울기 각도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날아가듯이 하는 데는 사실 어디서 대충 들어가도 뭐 수익이 나긴 나요. 근데 그런 거가 항상 그렇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시장이 바뀌면 꺾을 텐데 너무 위험한 지역에서 들어가면 내가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LL이 여기서 떴는데 내가 이쯤에서 샀잖아요. 추세가 LL이네로 들어갔어. 그런데 얘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막 내려와. 그럼 내 수익이 막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힘들다는 거죠.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 366개의 코인이 있어요. 시그널이 날마다 떠요. 매 시간 떠요. 굳이 그거에 들어가셔야겠냐고요. 그렇죠? 저는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고야 라인에서 이미 멀어진 애를 굳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조금 기다리면 다른 거 막 떠요. 그러니까 기회는 널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거는 제가 주식할 때도 항상 머릿속에 되뇌이는 문장이었어요. 야, 많아. 계속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굳이 그거 보고 있는 그거 하나에만 몰입해가지고 거기서 승부 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 스스로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다짐. 고집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씨바진 어거의 원칙으로 L을 뜨면 사고 SS 뜨면 산다. 선물 기준으로. 그다음에 현물 기준으로. 선물 기준으로는 둘 다 가능하죠. 선물은. 그래서 제가 선물은 뭐냐면요. 현물은 실제로 있는 주식같이 실제로 있는 그거를 사고 파는 거. 그것이 현물. 선물은 이 현물의 가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맞추는 게임. 그래서 실제로 선물에서 우리가 뭔가를 사고 판다고 해서 현물을 가지고 있거나 현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현물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가격은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막 쏘시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럼 얘네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팔아 또. 그러니까 심지어 또 같이 떨어지지.
그래서 이 현물과 선물의 시장을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선물은 막 치는 애들이 있는데 현물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선물 개념은 우리가 뭔가를 맞추는 게임이다.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맞추는 게임이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뭐 내가 지금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굳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제일 속 터졌던 게 뭐냐면 이 EX를 시작하고 나서 바이낸스가 뭘 잘못 입력해가지고 제가 한 달간 그게 회원 등록이 안 됐다고 말씀 저번에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급한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난 고해 차트를 빨리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 국내에 있는 거래소에서 일단은 그냥 애를 뜨는 걸 골라서 사고 팔고 지금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락 시장일 때 나는 손 놓고 있어야 돼. 수익을 낼 기회가 없어. 다시 상승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물은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쌍방향 수익화가 필요되는 거죠. 시장이 상승할 때도 돈을 벌 기회가 있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돈을 벌 기회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선물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면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야 차트는 데이터에 기반한 시그널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얘가 가격을 올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LDL 뜬 걸 샀다. 그러면 얘가 가격이 저절로 올라간다는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저절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고야 차트는 데이터에 기반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그때그때 잡아주는 거예요. 큰 손들이 움직이는 거래량과 가격의 변화량 이런 것들을 집어내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시그널대로 매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렇게 시장이 바뀌면 시그널이 바뀔 수 있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 시그널대로 안 하다가 큰 손실도 한번 나고 기회도 한번 이런 큰 기회도 한번 돈 벌 기회도 잃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시그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100% 우리가 뭐 들어가면 다 수익이야?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시장의 방향성과 맞는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는 거의 한 8, 90 정도는 지금 맞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저희가. 근데 갑자기 거기서 시장의 환경이 바뀌어버려서 시그널이 확 전환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대응해서 손절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을 잘 하시는 분이 진짜 좋은 트레이더. 그거를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지고 있어.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 왜냐하면 그게 그냥 막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한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막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 게 어떤 시그널에서 내가 롱 시그널에 들어갔어. 숏 시그널이 바뀌었어. 근데 이렇게 돼서 숏 시그널 바뀌면 참 좋죠. 그런데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숏 시그널이 떠버리네? 팔라고? 손해인 상황인데 숏 시그널이 떠버리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대체적으로 이런 일은 잘 없어요. 고야 차트에서 이런 일은 잘 없어요. 대체적으로 여기서 뜨면 이만큼 가서 팔라고 하고 또 여기서 뜨면 여기만큼 가서 팔라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큰 수익이 나는데요. 간혹가다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장에서요? 횡보장에서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뭔가 이슈가 생겨서 가격의 변화가 오는 경우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칙대로 한다.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원칙대로 하는 게 손익비가 훨씬 좋습니다. 이 투자에서는요. 승률과 손익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승률은 10번을 투자했을 때 내가 9번 이겼느냐 10번 이겼느냐 이거는 승률이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승률은 9번을 이겨서 승률은 90%인데 손익비가 이거보다 형편없을 수 있어요. 왜? 단 한 번에 실수한 그 거래가 이 전체 내가 수익을 여지껏 냈던 걸 다 깎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익비를 생각하신다면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습관이 되시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돈을 잃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칙 안에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서 그때 약간 성공적인 스캘핑을 했냐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제 어떤 걸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진짜 잘 맞았어요. 왜냐면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게 30분봉 안에서 고야 차트 라인을 치고 가고 치고 내려오고 하는 대로 제가 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점점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지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 무슨 데이터들을 막 지표들 막 다 들어오고 이제 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게 많아지죠. 그러면서 아주 트레이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죽도 밥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너무 아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보니까 얘는 가격이 오르는 데인데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막 외인하고 기관이나 이런 데가 막 팔고 있거든. 그럼 쟤네들이 팔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막 걱정되니까 안 되겠는데 막 이렇게 하고 또 팔고 손해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한 10년 지나서 생각하니까 한 가지 되는 트레이딩 방법 그것만 따라가시는 게 답이에요. 뭐 이게 된다 그럼 저거 따라가고 저게 된다 그럼 저거 따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방법만 많이 알고 되는 트레이딩이 없어요.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왜 여러분들이 AI보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AI보다 절대로 훌륭할 수 없고요. 심지어 우리 인류의 총 지능의 합이요. AI가 2030년이면 우리 인류의 총 지능의 합을 넘어선대요. 2030년도에요. 이러는 와중에 우리는 고야 차트보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애 뜨는데도 안 사고 애써 뜨는데도 안 팔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힘을 믿는 거, 데이터, AI의 힘을 믿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보다 낫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나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을 거예요. 왜냐?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나아져요. 그리고 이 AI는요 학습 속도가 무진장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거래하고 있는 데이터를요 또 거기에 또 넣어요. 그래서 뭐가 유리한지 하는 그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고야 차트의 시그널을 믿는 거. 나보다 낫다 판단력이 저게 확실히 낫다 믿는 거. 그 다음에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한다. 손절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아까 그런 케이스. 여기서 롱 들어갔는데 떨어졌거나 S 들어갔는데 얘가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 많이 없어요. 시장의 변화가 급변하는 때 외에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주 트레이딩이 쉬워지고요. 그냥 마치 왜 이걸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한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손절 회피를 위한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야단 도면서를 통해서 진입하기 좋은 환경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하는 시점인지부터 보셔야 돼요. 뭐 롱이냐 숏이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의 전체 흐름이 우리가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도 되는 시점이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에 들어가도 되는 시점이냐 뭐 테더는 아니지 저거 뭐지? 이더리움에 들어가도 되는 시점이냐 이거를 먼저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L 시장이 막 형성되는 데면 L 신호 뜨면 열심히 들어가셔야죠. 열심히 들어가셔야 되고 S 뜨면 열심히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망하는 것이 좋은 시점이냐 이런 시장에는 되도록이면 트레이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노력만 많이 들고요. 거기 앉아서 시간만 막 쓰고 있고요. 크게 확률이 없어요. 그 수익 확률이 그래도 뭐 적어도 막 한 7%, 10% 뭐 이 정도는 먹어야 재밌잖아요. 근데 맨날 물론 지금 빵단계 플러스 연습하시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평상시 7%, 10%, 20% 먹는 트레이더인데 이런 횡보하는 장에 들어가면요. 이런 트레이더들도 못 먹어요. 왜? 가격이 안 올라가는데 무슨 수를 먹어요. 거기서 놀고 있는 애를. 그러니까 횡보하는 시장이면 되도록이면 트레이딩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1%, 난 오늘 뭐 1%, 2% 이렇게 먹고 다음날도 1%, 2% 먹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보지 마세요. 트레이딩은요. 어느 시기가 되면 확 오르는 그 한꺼번에 다 먹고요. 또 우리에게는 숏이 있으니까 숏으로 확 내려오는 그 시장을 한꺼번에 다 먹고요. 이렇게 해서 크게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이어야 하는 거예요.
짜잘하게 먹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지금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다. 그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파이는 계속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더 변동성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크게 먹는 시장, 크게 먹는 시장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다 먹게 되니까요. 너무 횡보장에서 고생하고 애쓰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난 그래도 오늘 하루하루 수익이 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멀리 보세요. 조금만 뒤로 가시고요. 이런 횡보장에서는요. 공부하세요. 내가 도미넌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서 내 걸로 만드셔서 내 팀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시간으로 갖겠다. 이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바쁠 때 그거 언제 공부하고 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자기 또 이런 분 계시죠. 내가 오늘 지금 오후 3시에 시간이 났어.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트레이딩 할래. 그래가지고 노트북 딱 켜.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신호 떴지? 그래갖고 아무 때나 LA 뜬 거 막 들어가고 SS 뜬 거 막 들어가고 이런 분들 많아요. 다 웃죠 지금. 많았단 얘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왜 그랬냐면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 이 고화 차트가 맞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처음 들었을 때가 그거예요. LL 뜨면 사셔라. SS 뜨면 파셔라. 이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얘기가 틀리면 이 차트는 새로운 사업자한테 소개할 수가 없는 차트죠. 그래서 이 LL 뜨면 사셔라 파셔라와 동시에 같이 해야 될 그 환경 설명, 도미넌스에 대한 설명, 시장의 도미넌스와 함께 쓰실 때 이게 시너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롱일 때 롱 뭐 사도 돼. 시장이 숏일 때 숏 뭐 사도 돼. 이거는 100% 맞는 거예요. 거의 90% 맞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L 신호 떴다고 혼자 L 또 위험하죠. 그 다음에 시장이 다 롱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SS 떴다고 혼자 숏 들어가.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될 때 딱 앉아가지고 뜬 게 하필이면 롱 시장에 S가 떴네? 하필이면 내가 딱 앉았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숏 시장인데 롱이 떴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요. 거꾸로도.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경계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코인 차트를 잘 쓰는 법이 중요해요. 잘 쓰는 법. 그래서 매일 매매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장의 추세가 형성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끝까지 가져가시는 습관 드셔야 돼요. 이런 분들 계시죠. 시장이 이제 롱으로 확정이 됐어요. 시장의 추세가 정해졌어. 그래서 다 이렇게 롱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L 떠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래요. 좀 얼마 정도 할까요? 한 7%? 8% 이렇게 올랐어. 그럼 자기 생각에는 이게 수익이 되게 크게 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얘가 멈칫하면서 막 떨어질 기운도 보여. 그럼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초보들은 어떻게 해요? 팔아. 그러면 한 2시간 있으면요. 갑자기 얘가 미친 듯이 거기서 솟구쳐갖고 하늘을 막 뚫고 가네? 그래갖고 막 20% 넘어갈 때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휴, 그럴걸. 근데 재밌는 건요. 이런 분들은요. 다음에 또 사잖아요. 또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마인드가 그 모양이라서 그래. 마인드가 그 마인드라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잘.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를 확정하려고 노력하고 의지로 고정시키고 이러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올라갈 때 거기서 훅 파는 사람은 다음에 또 갖다 놔서 또 올라가도 또 거기서 훅 팔어.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먹는 거. 그래서 시그널의 힘을 믿고 L 떴으면 S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거. 요거 습관 하나 들이셔야 돼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우리가 L이나 S가 뜨는 게 어떤 때 떠요? 보통 고야 라인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 좀 많이 거기서 떨어져 있는데 보통 L 뜨죠? 네. 왜 거기서 L 뜰까요? 추세를 읽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고야 라인에 붙어 있으면 얘가 추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근데 얘가 L 떴다는 건 뭐예요? 추세가 형성됐어. 그래서 고야 라인에서 살짝 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뜰 때요. 요거 먹고 나가겠다는 트레이딩러 되게 많아요.
여기서 난 2~3%만 먹고 나갈 거야. 왜냐면 이분들은 벌써 여기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여기만 먹고 안전하게 나갈 거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여기서 이 가격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고야 라인 근처에서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L 뜨면 요 고야 라인에 맞는 그 가격 있잖아요. 가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냥 매수만 걸어 놓으세요. 그럼 얘가 알아서 떨어지면 거기 들어오면 사니까요. 사고 맞고 그냥 가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S 뜰 때는 어때요? 이만큼 올라갔다가 한 요 정도 많이 떨어졌을 때 S 뜨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형성돼서 S가 뜬 거예요. 근데요,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요 고야 라인 정확하게 거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고점 찍었을 때 내가 팔면 더 많은 이득이 있는데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몇 번은. 그런데 만약에 심지어 거기서도 살짝 꺾였다가 또 솟구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속상한 일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야 L 뜬, S 뜬 이 차트가 원래 그냥 시장 가격이 그냥 그거였다. 이렇게 생각가지고 이 위에 이만큼 없던 거, 이 밑에 놨던 거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요 수익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L 신었던 거 고야 라인에서 S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거 이거를 처음부터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 갔지? 네. 고야 도미넌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처음 해보면은 잠시만요. 고야 도미넌스는요 시장의 환경을 압축해서 말씀해 드린다 보시면 돼요. 이 앞쪽에 있는 이 고야 도미넌스는요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로 환산이 되어 있는데요. 알트들의 상대 강도, 매수와 매도, 또 가격, 또 거래량 이런 것들을 총 집합해서 포인트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올라가면 알트 시장 전반이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떨어지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없네. 위에 여기 누르시면요, 요거는 지금 1시간 간격으로 점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 간격의 전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요걸 누르시면요, 이렇게 조금 길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흐름을 읽으시면 좋아요. 대충 여기 19일, 20일 이렇게 20일을 보통 한 3일 정도의 간격 그 기간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야 도미넌스가 저렇게 됐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요 시간대부터 요 시간대는 약간 상승의 흐름을 보이다가 여기서 크게 떨어지고 다시 반등의 모습을 살짝 보이다가 다시 크게 떨어지고 지금 오른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모든 뭐라 그러죠? 차트에 그게 가격이든 지표든 기울기가 되게 중요해요.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거가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시장에는 이런 식의 기울기는 잘 없었어요. 사실 되게 이렇게 횡보적인 어떤 것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이 아주 좀 심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다. 요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야 도미넌스의 그 점수가 여기 점수 안 나오나요? 여기 이쪽에 안 보이네. 원래는 점수가 여기에 이렇게 안 나오는 거. 그냥 여기는 이걸로만 나오는구나.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38.10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시간 동안에 마이너스 10.79포인트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이 알트의 그 포인트 환산한 기준이 0에서부터 20, 마이너스 20, 뭐 30, 40, 50, 위로 30, 40, 50 이렇게 가는데요. 20에서 마이너스 20 있는 구간이 여기가 아까 말했던 횡보 구간, 가격이 이렇게 크게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요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38이라는 건 뭐예요? 그 횡보 구간을 밑으로 좀 떨어져 있다. 숏 구간인 거죠. 지금 숏 구간. 그리고 지금 보시면
1시간 전보다도 마이너스 10.7포인트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숏 추세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비중을 보시면요. 이렇게 종류별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어때요? 비트코인도 여기서 계속 횡보장이었었거든요. 어제 약간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듯이 보였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가격을 요거 보니까 재밌는 게 보이네요. 이 현상은요. 어떤 변동성이 가기 직전에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을 떨어뜨렸다가 제자리로 갔다 왔다가 가격을 올렸다가 제자리로 가져왔다가 이거는 세력들이 지금 어떤 변동성을 주기 직전에 보여지는 이게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서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은 지금 막 떨어지고 있네요. 요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볼 수 있는 건 지금 이더리움을 판다. 요건 아직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탑10 한번 볼게요. 탑10은 뭐냐면은 주요 메이저급 알트들. 이더리움 뭐 있어요? 솔라나, 리플 아무튼 등등등 그런 것들 좀 시총이 리플은 아닌가? 시총이 좀 큰 애들 그런 애들이 움직임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탑10이 이렇게 움직였군요. 네, 그래서 아까 이더와 비교해서 얘를 담보로 얘한테 이동하는 것도 살짝 보이긴 하네요.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지금 조금 상승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LD 썼나? 네네. 그 다음에 USD. 아이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장이죠. 네, 지금 다 현금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특히나 많은 개인들이 다 팔고 현금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시점이에요. 그럼 알트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네. 근데 요거는요, 요 밑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 라인. 지금 보시면, 저는 이럴 것도 보는 건 좋은데요. 저는 한 달 걸로 보통 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쭉 선들이 왔다 갔다 하죠. 요걸 확대하시면요. 요렇게. 어떤 주기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왔다. 이게 보이시나요? 주기가? 그래서 보통 이 주기를 따라 움직여요, 가격들이.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기준을요, 얘의 끝과 얘의 끝에 한 중간 정도라고 이렇게 보실게요. 그러시면은,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숏장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는 건 롱장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왜 여기다가 기준선을 뒀냐면, 요 기준선에 있는 포인트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지금 여기 딱 있다고 쳐볼게요, 가운데. 그러면은 이 기준선에서는 얘가 방향을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정하지 못했다라는 환경이에요. 아직은. 중간에. 그리고 여기서도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야, 다 숏장일 거야. 그리고 계속 숏으로 가는 것도 안 되세요. 만약에 밑에서 쓰니까 이렇게 오르니까 다 끝까지 롱으로 갈 거여도 안 되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숏인 것 같은데 롱으로 가다 말고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그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런 데서는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여기가 이게 일자로 보이죠? 이게 이렇게 갔다가 두 번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지표상 영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표를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더 밑으로 가격은 실제로 막 떨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운데 기준을 중심으로 밑에는 숏장, 위에는 롱장, 이렇게 그냥 초보분들 그렇게 그냥 개념을 쉽게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라인이 밑에까지 이미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일 수도 있고요. 아니,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매도세가 소진돼 간다. 매도세가 소진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다 떨어진 걸 수도 있고, 요런 분위기인 거예요. 롱장도 요 끝에 있잖아요. 매수세가 소진되어 간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추세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딜까요?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사실 숏장에서 추세 들어가는 건 저는 사실 조금 위험하다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구간은 확실하게 먹는 구간. 여기서 중간선에서 추세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드시 먹어주면 좋은 구간. 그 다음에 또 숏이 어디 있을까요?
네, 이런 구간. 여기서부터 떨어지기를 반복해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서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먹는 거. 중간에 반등이 있어도 끝까지 먹는 거. 아마 저 정도 반등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시그널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으로 보고 이렇게 흐름을 하시면서 숏으로 지금 계속 장이 가고 있으니까 숏 걸리는 시그널을 사면은 대체적으로 맞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바닥에 깔리기 시작하면은 매도세가 거의 많이 사라졌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네. 정산해야 될 필요도 수익 실현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시장 파이는 다 하나인데 이 돈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유입되는 돈도 있지만요. 그 돈이 그 안에서 계속 돌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갔다가 알트코인으로 갔다가 알트코인 다시 비트코인으로 회귀했다가 위험하면 테더로 도망갔다가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얘의 비중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거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좀 흐름이 잡힐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떴다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다고, 여기 지금 제가 롱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숏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기준선을 중심으로 숏장이란 말이에요. 숏장에서 롱 시그널 저거 23개 뜬 거 다 찾아 들어가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숏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추세를 가지고 가는 거는 이 중간 선점을 위해서 밑에서 뚫고 위로 가는 거, 위에서 뚫고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안전한 추세예요. 그래서 초보분들은요, 제발 시그널대로 시그널의 방향대로 그 안에서 롱장이면 LL, 숏장이면 SS, 요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크게 손실 보는 일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혹시 이제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하시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LL 뜨면 사고, SS 뜨면 팔고, 잠시만 이거를 이거 그냥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박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사고 SS면 돈. 단 시장의 환경에 맞추어서 시바진업으로 진입한다. 네. 이것만 있으면요, 그냥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손실도 크게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는 플러스 수익이죠.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고해 차트는 설명할 게 없어요. 네, 시그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